여기 보면 평면좌표다라고 해서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 구하는 건데 하나는 수직선이고 하나는 어디에서야? 평면에서야. 평면에서. 그럼 이걸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외우자는 거야. 알고 외우자. 모르고서 그냥 공식을 갖다 막 집어넣지 말고. 수직선에서는 얘야.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수직선은 여기 원점이 하나 있네. 그 다음에 어떤 두 점이 있어. 두 점. 여기 x1, x2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수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야. 그럼 거리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직선에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다 써놨어. 마이너스 5라고 써놓고 여기가 3이라고 써놨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면 얼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거리가 되는 거야. 됐지 뭔 얘기지? 그럼 얘의 거리는 얼마야 지금? 얘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8이에요. 자, 여기서는 만약에 지금 내가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놨다라는 것은 이건 x2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이건. 그것도 없는 거야. 얘가 x가 돼. 그런데 만약에 임의의 두 점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x2가 더 큰지 x1이 더 큰지 모르잖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모를 때는. 두 점 사이의 차, 두 점 사이의 차, 얘 절대값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에서 3을 빼서 두 수의 차의 절대값, 얘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냐? 어떤 게 더 큰지 작은지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야. 알았지? 수직선에서는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두 수의 차의 뭐다? 절대값이다. 뭐라고요? 다시 시작. 두 수의 차의 뭐다? 절대값이다. 알았지? 수직선에서는 그래. 수직선에서는 그래. 그런데 좌표평면으로 넘어가면 너희들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야. 좌표에서 내가 이제 그려볼 거야, 이렇게.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x1, y1.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x2, y2라는 이렇게 점이 있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 구할 거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러면 뭐를 이용하면 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돼. 자, 이렇게 하면 돼.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x1이야. 요 점의 좌표가 x2야. x2. 그러니까 얘의 길이는 원진이 얼마야? 얘의 길이는 그러면 당연히 얼마야? 그렇지. x2-x1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y1이야. y좌표니까 여기가 y2야. 그럼 얘의 길이는 얼마? 얘의 길이는 얼마? y2 얼마? y1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가 얘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얘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얘의 길이를 L이라고 놓을게.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할 건데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얘의 제곱 플러스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과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얘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은 얘가 바로 이 L의 제곱이야. 이렇게 L. 그러면 L은 루트 얘야. 얘 갖다 씌운 거야. 이렇게 씌운 거야. 이해갔지 원형이지? 됐어요? 이렇게 씌운 거야. 물론 일반적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겠지만 이건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는 아닌 거야. 그냥 플러스만 쓰면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갖다 굳이 외우느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 무슨 정리가 떠올라? 얘 하면. 무슨 정리가 떠오른 거야? 무슨 정리까지 간 거야? 내가 지금. 피타고라스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얘의 거리. 이제 이 생각만 머릿속에다 넣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걸 갖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외우지 마요. 이 생각만 해. 빼고 제곱, 빼고 제곱. 요 생각만 해. 그냥. 어떻게 하라고 시작? 빼고 제곱, 빼고 제곱. 요거만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떠올라요. 그냥 문제 풀 때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지 마.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이렇게 대답하지 마. 내가 물을 때는. 그냥 어떻게 대답하냐면 빼고 제곱, 빼고 제곱이야.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 머릿속에 우리가 연상이 돼요. 얘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뭔지 알았지? 그러니까 공식을 다 외우려고 하면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수에 넘어가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다 못 외워요, 수학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리를 알고 최소한도로 간단히 너희들의 머릿속에 연상을 시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이다. 차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됐지?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라고 시작? 따라해봐. 빼고 제곱, 빼고 제곱. 어떻게 하라고 시작?
말을 못 영어로 해야 돼 내가? 내가 영어로 못 물어봐서 못해 그거는. 자 어떻게 구한다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따라해봐. 빼고 제곱 빼고 제곱 시작. 입을 벌 말 못해? 시작. 뭐 해라? 입을 벌리라고 주어라. 왜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도와줘? 따라해봐. 시작. 빼고 제곱 빼고 제곱 시작.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그럼 두 점이 이렇게 있어. 얘와 얘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라고 하면 빼라고요. 이걸 빼라고. 빼라고. 빼면 얼마? 5잖아요. 5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를 빼라고. 5의 제곱. 이거의 루트야. 얘가 거리야.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요. 됐죠? 됐어? 여기서 여기 빼면 안 됩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알았지? 됐어요? 그래서 빼고 제곱 빼고 제곱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됐죠? 요게 바로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다. 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내분점. 내분점은 뭐냐면 너희도 초등학교 때 혹시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문제 이런 걸 봤을 거야. 어떤 걸 봤냐면 이런 문제를 봤을 거야. 여기가 한번 그냥 아주 내가 쉽게 내볼게. 여기가 1이야. 여기가 5야. 한번 맞춰봐 너희들. 3대 1이 되게 하는 3대 1이 되게 하는 요점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요점의 좌표는 얼마일까? 4지요. 4야. 아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하지? 저 인간은 뭐지?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은 얘의 길이를 구해. 얘의 길이를 구해. 얼마야 길이가? 아, 더러워서 수업 못하고. 두 점 사이 거리 얼마? 4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야. 얘 거리가 4야. 3대 1이네. 그러면 요 길이는 전체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 거야? 4분의 얼마? 4분의 3이야. 이거에. 그러면 얘 3이네. 얘의 길이가 3이 돼야 돼. 그러면 1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더해주면 요점의 좌표니까 4.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구했어. 이해하냐? 초등학교 때 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이제 좀 더 약간 어렵게 낸다라면 이제 2와 10이 있는데 이 거리가 8이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안 내고 예를 들어 7대 3. 7대 3이 되게 하는 요점의 좌표를 구해봐라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얼마야? 8. 얘의 길이는 얘의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얼마? 7. 됐죠? 그럼 10분의 7, 8에 56이야. 그러면 요거의 길이가 얘니까 2에서 오른쪽으로 요만큼 갔다라는 것은 요만큼을 더 해줘라.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갖다 물론 이렇게 했다라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갖다 이제 공식화 해보겠다는 거야. 공식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여기에 x1, x2라는 놈이 있어. 이게 뭐냐면 내분점. 내라는 게 뭐야?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이라는 뜻이야. 내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을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m 대 n으로 나누는 요 점을 찾아볼 거야. 공식화를 시켜보겠다라는 거야. 요 점을 갖다 x라고 할 거야. x. 됐죠? 뭔 얘기지? 얘가 m 대 n이 됐다라는 것은 요 길이와 요 놈의 길이와 요 길이가 m 대 n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얘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뭔지 한 번 더 보여봐. 얘의 길이는 얼마야? 아니 얘의 길이가 얼마냐고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냐고. 아니지. x 마이너스 얼마? x1. 그죠? x1. 그지? 한솔이 얘의 길이는 얼마야? 한결이. x2 마이너스 x1이야. 아니 x야 이렇게. 이거 대 이것이 m 대 n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비례식이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어떻다? 같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이렇게 같다. 그래서 이걸 갖다 풀어볼 거야. m 이제 곱하면 x2 마이너스 mx는 이렇게 곱하면 nx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되겠네.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x를 구할 거니까 얘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다. m 플러스 nx는
자, 나는 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지? mx2 플러스 nx1 될 거야. 얘가 넘어가서 나누면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요. 내분점은 더한다. 내분점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이게 떠올라요. 사람이. 영상에 떠올라. 내분점은 어떻게 한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문제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문제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수직선에 아무 숫자나 잡아볼까? 마이너스 2. 여기 5라는 게 있어. 몇 대 몇이라고 할까? 한 4대 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m하고 n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2하고 5 있는데 요 위에다가 4대 3을 이렇게 써. 4대 3. 이렇게. 자, 여기 봐봐. m하고 n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 두 개 더해. 얼마야? 시작. 7분의. 됐지? 근데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을 더하는 거야. 4, 5 얼마? 20.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6.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더해라 라고 하면 이게 떠올라요. 그러면 얼마야? 답은 얼마? 2. 이렇게 되는. 이렇게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따라. 4대 3에 되게 하는 이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분점은 더해라 라고 하면 얘가 떠올라요. 바보가 아니에요. 알았지? 그럼 얘를 수직선이지 얘는. 그러면 좌표평면을 확대를 하면 똑같아요. 자, 왜 똑같은지 보여줄게. 자, 좌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내가. 여기에 x1, y1이 있어. 여기에 x2, y2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m 대 n이 되게 하는 요점의 좌표를 잡아볼 거야. 요점의 좌표를. 그럼 먼저 x값부터 생각을 할 거야. x값.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x1, 여기가 x2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잘 봐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야. 따라서 얘가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이 되는 거야. m 대 n. 여기가 x라고 하면 요점의 좌표가 내내 요 x값, 요 x2, 요 놈하고의 내분점이 되는 거야. 내분점. 그럼 아까랑 똑같아. 편하지 않죠. 이어서 더해라. 이제는 x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y값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여기가 y1이야. 여기가 y2야. 그러면 요거 봐봐. 역시 자, 얘기했잖아. 요거 이렇게 닮음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지? 그러면 요점의 y좌표는 내내 뭐가 되냐면 똑같이 m 대 n이 되는 거야. m 대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y2, y1으로 바뀌면 끝나는 거야. 이것도. 알았냐? 그래서 내분점은 그냥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더해라. 이러면 돼. 왜 그 이유를 알려줄 거야.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 내가 외분점이라는 것도 가르쳐 줄 거거든. 책에는 안 나와 요즘은.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풉니까? 그럼 푸는 방법이 있어. 너희들 예를 들어 아무거나 써볼 거야. 마이너스 2,3하고 뭐 4,7이라는 게 있어. 몇 대 몇이라고 할까? 우리 도가 한번 얘기해. 몇 대 몇으로 내보내볼까? 2대 3.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두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얘, 얘가 얘야. 2대 3으로 나누는 요점의 좌표를 갖다 구해보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여기다 위에다가 2대 3 이렇게 똑같이 써, 나처럼. 이렇게. 근데 분명히 내분점 뭐 하라고 했어? 자, 시작. 내분점 뭐 해라? 더해라. 라고 했잖아. 더해라. 더해요. 좌표 평면이니까 x좌표와 y좌표를 구할 거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더해. 2 더하기 3, 2 더하기 3. 이게 분모야. 써. 됐죠? 그러면 x값부터 구하는 거야. x에다 먼저 동그라미 쳐. 반드시 곱할 때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값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부터 하는 거야. x부터. x자리니까 x값을 해야지. 2, 4 얼마? 8. 더하기. 마이너스 얼마? 6. 됐죠? 5분의 2. 됐지? 그 다음 이제 y 해야지. y. 곱해. 2, 7이 얼마? 14. 3, 3은 얼마? 9. 5분의 23. 따라서 얘와 얘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은 5분의 2, 5분의 23. 얘가 정답인 거야.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더해라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맞아요. 더해라. 알았죠? 이게 내분점이야. 그러면 이게 바로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자. 중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두 점이 이렇게 있어. 얘와 얘와의 중점이야. 그럼 얘가 몇 대 몇이 된다는 뜻이냐? 중점이면.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얼마? 1이란 얘기잖아. 중점이라는 것은. 그럼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 내가? 더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왜? 얘도 1, 1, 1, 1이니까 결국 2분의 2개 더한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중점은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되는 거야. 중점은. 뭔 얘기 알았냐? 자, 얘와 얘와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하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불러봐. 중점. 자, 다 같이 시작. 2, 얼마? 끝. 이렇게 하나. 더하면 4. 2로 나누면 2. 2개 더했어. 12.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 8. 아니 6.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중점의 좌표인 거야. 너무 간단하지, 그지? 근데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뭐를 할 거냐면 외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내분점이라는 것은 안쪽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이야. 외분점은 그럼 어떻게 되겠냐? 밖에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안 나온 걸 왜 가르쳐줘요? 아니야, 알아둬야 돼. 나올 거니까 응용으로. 이번엔 여기가 x1, 여기가 x2가 있어. 이번엔 이렇게 되는 거야. m 대 n, 요걸 갖다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밖에서 몇 대 몇이 되게 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요 점을, 요 길을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뭐 똑같이 아까 구하는 방법으로 해볼 거야.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는 x-x1이야.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는 x-x2야. 얘 대 얘가 m 대 n이야. m 대 n. 그럼 아까 이제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아. 그냥 풀어볼 거야. 그냥. 너희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m-n이 되네. 얘는 넘어가면 mx2 마이너스 nx1이 되네. 얘는 뭐냐? 여기가 다 똑같이 뭐로 바뀌어 얘가? 마이너스로만 바뀌어. 외분점. 그래서 외분점을 구할 때는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분점은 더하고 외분점은 어떻게 해라? 빼라. 얘가 떠올라요. 바보가 아니면. 떠오릅니다. 아느냐면 이제 이거 떠올라요. 따라서 그럼 외분점은 뭐냐면 근데 외분점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그러면 y값도 똑같은 거야. 여기만 빼기로만 바꾸면 돼. 빼기로만 이렇게 외분점은 빼기로만 바꾸면 돼. 너무 간단해.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2가 있고 여기에 5가 있어. 얘 대 얘가 7대 2라고 할까? 7대 2가 되게 하는 요 점을 찾아봐라 이렇게 했어. 요 점을 찾아봐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또 똑같이 쓰는 거야. 2하고 5를 써놓고 위에다가 7대 2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잠깐만 빼라고 했잖아. 빼라. 7에서 2 빼기 7 마이너스 2분의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걸 5, 7 얼마? 35. 여기서 빼라. 2개 곱한 걸 2는 얼마? 이게 답이에요. 그럼 얼마? 5분의 얼마? 31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 뭔 얘기지? 그런데 너희들 한번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
만약에 2대5가 외분점을 구할 때 예를 들어 2대7이라고 해봐. 얘가 더 작아. 그러면 여기가 있는 거야. 외분점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야지 2대7이 되지. 이해하냐면 얘기지? 2대7이 되지. 그지? 이건 7이 더 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위치도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얘가 더 작으면 이쪽에 존재를 할 거야. 이렇게. 됐어요? 뭐냐 이제? 이런 거. 이게 바로 외분점이야. 외분점도 참고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알아두세요. 알았냐? 책에 요즘 안 나오더라고. 됐지? 그래서 자, 내분점은 어떻게 해라? 내분점은 우리나라 말로 시작. 내분점은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렇죠. 외분점은 끝. 그럼 풀 수 있어요. 됐지? 뭐냐 이제 하나만 더. 오늘 설명할까 하나만 더 할 거야. 하나만. 내가 악독이 아니거든. 자, 봐봐. 삼각형의 오심에 대해서 배워요. 오심. 오심이라는 건 뭐냐면 5개 심자가 들어가는 5개를 우리는 오심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먼저 뭐를 배우냐면 내심을 배워요. 내심. 내접원의 중심을 갖다 우리는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점을 갖다 내심이라 한다 이렇게 돼요. 이걸 갖다 뭐 잘 이해를 못하면 이건 거야 이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원이 꽉 이렇게 차. 요걸 갖다 우리는 삼각형의 이 원의 중심을 삼각형의 내심입니다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뭐를 배우냐면 내심하고 또 뭐 배웠어? 외심을 배워. 외심은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각형이 있으면 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한 원주선상에 오게 하는 이 원의 중심을 이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배우냐면 하나 더 바로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워요. 크게는 요 3개를 배워. 물론 그 이외에도 수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방심이라는 게 있어. 방심.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오심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았냐?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심, 외심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하도 많이 다룬 거고 무게중심도 가장 많이 다뤘는데 무게중심 중에서는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삼각형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탁 세우면 반듯하게 쓸 수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무게가 가장 딱 가운데 있는 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다 기억날 거야. 중선의 교점이다. 이걸 중선이라고 불러. 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 이걸 용어야, 용어. 그래서 중선의 교점이야. 뭐라고 해?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시작.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뭔지 알겠지? 수학에서 하나하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중선을 그어. 이렇게. 여기서도 중선을 그어. 이렇게. 그럼 얘가 바로 무게중심이야. 근데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요 하나의 넓이는 지금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졌냐, 요 안에서. 6개로 나눠졌잖아. 이 6개의 넓이가 똑같은 거예요, 다. 6개의 넓이가 다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 하나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란 얘기야, 다. 6분의 1씩. 그러면 요 하나의 넓이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야. 이해가냐면 얘기지?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지. 요거 대 요것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었어? 2대 1이었어.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도 2대 1이야. 이거도 2대 1이야. 요까지 이해갔어요? 요것도 2대 1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좌표가 주어졌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었어.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이루었어. 그랬을 때에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쉽게 이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야. 따라해요. 더해서 3으로 나눠라. 시작.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더해서 3으로 나눠라. 어떻게 구한다? 아, 이렇게 즐겁게 수업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끝나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 자, 아까 우리가 무게중심은 분명히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이렇게 구한다라고 그랬어. 중선의 교점이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요 점은 얘와 얘와의 중점이야.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원진이 아까?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더해서 2로 나누라고 그랬잖아.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얘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야, 얘가. 그 다음, 얘와 얘의 2대 1의 내분점을 찾으면 돼요. 내분점. x1, y1이 있고 요 점이 있어. x2, x3. 몇 대 몇? 2대 1. 아까 내분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더해라. x좌표부터 볼까요? 두 개 더하면 3이네. 3분의. x부터 따지는 거야. 곱하고 곱해서 더해라.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약분되네. 세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네. y도 똑같이 그러면 더해서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여기가 y1, y2, y3 이렇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더해서 3으로 나눠라. 다시 어떻게 한다고 시작. 더해서 3으로 이게 끝이에요. 이게 오늘 끝이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오늘 얘기한 걸 갖다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이건 거야. 수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기해서. 수직선에서. 다시 해보자. 어떻게 하다 시작. 차의 뭐다? 절대값이다. 두 수의 차의 절대값이 수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좌표 평면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라? 시작. 빼고 제곱, 빼고 제곱해라. 두 개 얘기했죠? 내분점 어떻게 해라? 더해라. 세 개 했죠? 외분점 어떻게 해라? 빼라. 네 개 했죠?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라? 더해서 3으로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그게 지금 이 평면 좌표를 다 한 거예요. 됐어? 됐지? 그러면 AB라고 했지. AB. AB면 AB 순서 썼지. 이렇게. 위에다가 3대 1을 쓰라고요. 근데 이건 좌표니까 X좌표하고 Y좌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X좌표건 Y좌표건 더하라라고 했잖아. 내분점은. 더해라. 그렇지?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 이렇게 곱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X부터 생각해야지. X값부터 구할 거니까. 3, 5, 15. 마이너스 2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Y. 마이너스 9. 플러스 4 이렇게. 설명할 땐 여기 봐. 됐어?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BA라고 했잖아. BA. 그러면 이거는 순서를 바꿔서 써놓는 거야. 이렇게. 5, 마이너스 3. B부터 쓰고 A 쓰고 여기를 갖다 3대 2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더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중점의 좌표는 그냥 뭐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고. AB의 길이가 5루트 1에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
빼고 제곱 하는 거라고 했잖아. 빼면 a-4의 제곱 플러스 뺀 거의 제곱 4-a의 제곱 얘의 루트 얘가 5루트 2다 이런 뜻이야.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면서 얘를 제곱하면 얼마야? 50. 됐죠? 2차 방식 풀면 돼. 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얘도 똑같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얘가 50이다. 2a의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32. 생략도 안 할 테니까 잘 봐. 50이다. 넘어오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넘어가면 얼마? 18 이꼴 0. 2로 나누면 이제 2차 방식 푸는 거야. 8a 마이너스 얼마? 9가 0이다. a 마이너스 9 인수분해 a 플러스 1은 0이다. a는 뭐 또는 뭐요? 9 또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1. 따라서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가 정답 이렇게 푸는 겁니다.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라? 시작. 빼고 제곱, 빼고 제곱이다. 이해 갔습니까? 됐죠? 두 점이 있대. 그런데 이 직선이 있대. 뭐 이런 직선이 있어. 여기서 설명 잘 들어야 돼. 어딘가에 A와 B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대. A, B라는. A, B라는 내가 점을 하나 잡을 거야. 그냥 아무데나.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게 하는 요 점을 찾아보래. 요 점을 찾아보래. 됐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A, 얘가 B라고 하자.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겠지.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빼고 제곱 빼고 제곱이야.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해. 뭐가 하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내가 봐봐. 쓸게. a-1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루트. 얘가 요놈 사이의 거리야.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는 루트 a-5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의 제곱 됐어. 같아지게 하는 값을 찾는 거야. 이렇게. 요까지 됐죠? 요까지 됐어? 자, 없어졌어. 됐죠? 지금 방정식이 몇 개냐? 방정식이 몇 개야? 하나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는 몇 개야? A와 B지. 이거 갖고 못 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잘해야 되는 거야. A, B라는 놈이 A, B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에다 얘를 대입하면 Y 값이 얘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하세요? 뭔 얘기지? 그러면 A, B가 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Y가 B가 된다는 뜻이야. 얘를 만족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따라서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얘와 얘. 알았지? 얘 몇 차야? 몇 차 당연히? 2차. 얘 몇 차야?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대입 끝. B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냥 이제. 연립방정식은. 이해 갔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거야. a-1의 제곱 플러스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2a-10의 제곱은 a-5의 제곱 플러스 2a-6의 제곱 a에 관한 2차 방식 얘를 풀라는 뜻이야. 얘를 풀라는 뜻이야. 얘를. 됐냐? a 값 바로 나와. 이렇게 돼. 됐어요? 여기까지? 2차 방식은 너희들이 풀어라. 알았냐? 이렇게 푸는 거야. 23번. 두 점이 있대. 그런데 아까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을 찾으래? X축 어딘가에 점이 있대. 그리고 두 점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는 아니야. 그냥 내가 너희들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찍은 거야. 알았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X축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거리가 같아지게 하는 요점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요점. 좌표 평면에서는 항상 X, Y로 놓아야 돼요. 좌표는 X값하고 Y값하고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좌표는. 됐지? 그러면 요점에 좌표를 놓는데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Y좌표는 찾은 거야 벌써. Y좌표는 얼마야? 0이죠. X축 위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놓는 거야.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얘를 A, 0으로 놓는 거야. 이 미지수 하나만 찾으면 돼. 됐어? 뭔 얘기지? 왜? X축 위에 놓여 있다라는 자체가 Y좌표는 다 0이란 뜻이니까. 맑게 알아들어? 그럼 이제 미지수 몇 개 구하면 돼, 얘는? 한 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와 요놈 사이, 즉 A, 0과 요놈 사이의 거리와 요놈 사이의 거리가 같게 하는 A값 찾는 거야. 이렇게. 또 역시 빼고 제곱 빼고 제곱. A-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은 루트 여기서 여기 빼면 A 플러스 1이 되겠네. 얘의 제곱 플러스 0에서 4를 빼서 제곱하면 16 같아지게 하는 거. 빼고 제곱 빼고 제곱. 됐어?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는 없어지니까 결국은 얘랑 얘랑 같아지게 하는 A값 찾는 거야. 이렇게. 됐냐? 그런데 Q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대? Q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대. Y축. 이번에는 Y축 위에 어딘가에 점이 있대. Y축 위에 어딘가에 점. 이번에는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아지게 하는 요점을 찾으라는 거야. 요점을. 그럼 Y축 위에 놓여 있잖아. Y축 위에 놓여 있잖아. 그럼 X좌표는 무조건 뭐라는 뜻이야? 그렇죠. 이럴 때는 0, 뭐 A 또는 0, B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설명 이해 갔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제 응용되게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제 문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자, 새 학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다. 새 학교 A, B, C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도서관과 각 학교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인가? 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A 학교, B 학교, C 학교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데다가 도서관을 지은다고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무조건 기준점을 잡아요. 원점을 잡아, 원점을. 어디를 원점으로 잡으면 딱 좋겠냐, 너희들? 어디? 여기겠죠. 여기. 여기가 가장 좋을 거 아니야. 원점은 물론 여기다 잡아도 돼.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더 복잡해지죠. 얘를 이렇게 원점으로 잡아놓고 나면 이제 우리 바보는 아니잖아.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원진? 뭐 3km니까 얼마?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를 원점으로 내가 잡았잖아.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고. 이게 어려워요. 마이너스 3,0이지 얼마. 왼쪽으로 마이너스 3km만큼 갔는데.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아니 플러스지요. 이번에는 1,0. 좌표는 있잖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플러스야. 주원이가 깜보네. 원진이를. 그럼 너 이 점의 좌표 뭐야, 주원아? 0,3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어딘가에 모르겠어. P라는 점이 있대. P라는 점이 있대. 알았어? A, B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A, B. 됐어? 얘의 길이가 같게 하는 요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제곱는 같아야 된대. 루트 얘 거리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같아야 된대. 루트 A제곱 빼고 제곱이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 푸는 거야.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풀어. 다 제곱을 하면 루트는 다 벗겨지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요거 두 놈, 요거 두 놈.
간단히 한 다음에 요거 두 개 연립방식 풀면 끝.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이걸 갖다 이 점은 그럼 무슨 점이 되는 거냐? 무슨 점이 되는 거냐? 봐봐. 뭐 이렇게 실실 쪼개고 있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세 점이 주어지면 삼각형을 이뤘어. 여기도 요 길이도 요 길이도 같아지게 하는 요 점을 찾아보래. 요 점을. 중학교로 얘기하면 이걸 외심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의 좌표라고 얘가 결국은 외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이 삼각형에. 외심의 좌표가 되는 거야. 외심의 좌표. 뭔 얘기 알아들었냐? 그럼 이것도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요점. 이 P를 X, Y라고 놓고 얘 거리, 얘 거리, 얘 거리 아까 밑에 있는 것처럼 푼 다음. 알았지?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래 놓고 양변을 다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내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야. 해결됐습니까? 됐다.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물었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갖다 구하려면 ABC가 있다. ABC가. 그럼 AB의 길이부터 구하는 거야. AB의 길이. AB의 길이 암산을 해볼까? 빼고 제곱 4, 4, 16 플러스 빼고 제곱 6, 6, 36 루트 얼마야? 루트 얼마? 52 됐어요? 루트 52야. 얘의 길이가. 그 다음 얘의 길이 구할까? 빼고 제곱 불러볼까? 루트 얼마? 빼고 제곱 얼마? 4 빼고 제곱 얼마? 4 루트 8이네. 루트 안 벗겨 일부러. 그 다음 이제 AC의 길이 구해야지. AC. 자 빼고 제곱 루트 얼마? 6, 6, 36 빼고 재면 4, 4, 16 루트 50이네. 자 무슨 삼각형이야? 딱 해놓으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지. 뭐와 뭐가 같은? AB와 뭐가 같은?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세 배 내기를 구해서. 해결됐습니까? 됐어요. 자, 중요. 별표 썼어요? 자, 봐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얘가 뭐요? 얘가 뭐요? 가만히 봐봐. 얘가 뭐요? 얘가 뭐요? 얘가 뭐요? 얘가 뭐요? x, y와 뭐 사이에?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야. 얘가. 됐냐? 됐어? 림이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뭘까? 얘를 썼어 내가. 이건 x, y와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야. 빼고 제곱이니까. 쟤는 뭐예요? 다 같이. 다 같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예요? 뺀 게 없잖아. 그럼 뭐예요? 0,0과의 거리예요. 얘는. x, y와 0,0 사이의 거리야. 잘 봐. 0,0이 여기에 있어. 2,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어. 됐지? x, y가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는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의 최소값 구하래. 어떨 때 최소가 되겠냐? 뭐야? 이거 더하기 얘의 합을 갖다 구하고 싶어. 어떨 때 최소가 되겠냐? x, y가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최소가 값 되겠어? x, y는 어디에 있을지 몰라. 여기에 있을지 모르고 뭐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어. 어떨 때 최소가 되겠냐? 이만. 아니 왜 그 자신 있게 얘기를 해놓고 틀린다고 내가 야 이 딩신아 너는 바본 거야 이렇게 하냐? 아니잖아. 어디에 있을 때? 그래. 특별히 어디에 있을 때? 두 점을 잇는
선분 위에 놓여 있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값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두 점은 있는 선분 위에 놓여 있을 때 이거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x, y가 여기 있을 때는 이거 더하기 얘가 이 선분의 길이보다 더 짧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0,0과 2,2를 잇는 선분 위에 x, y가 존재할 때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최소값은 이거 더하기 얘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야 암산으로? 이거 더하기 얘의 값은 뭐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 얘와 요놈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야 암산해보자. 빼고 제곱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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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얼마? 5가 되겠죠. 빼고 제곱 4. 빼고 제곱 1. 더하면 5잖아. x, y가 여기에 있건 상관없어. 이거 더하기 얘는 항상 뭐니까? 루트 5니까. 원점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해석을 못하면 못 풉니다. 이 문제는. 알았냐? 알았지? 그러면 영상에다 남겨야지. 숙제는 9쪽까지 32번까지 해오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알았죠? 됐어요? 교재도 전부 다 그때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앉아. 알았죠? 해오는 거다. 안 해오면 5대를 맞고 수업을 듣든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알았냐? 됐죠?